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제3부 코스모스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부 코스모스 주요 개념 중 코스모스, 빅뱅 이론, 은하, 별의 탄생과 죽음, 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입니다.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의 표면은 곧 바닷가에 해당한다. 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 우주를 질서 있는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우주가 되며 질서, 정렬을 의미하는 그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카오스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우주를 가리키는 코스모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칼 사이건은 지구가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거대한 질서인 코스모스 속에서 태어나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주 미약하고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사진은 우주의 구조와 은하와 성간입니다. 두 번째는 빅뱅 이론입니다.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100억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됐다. 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는 신비 중의 신비다. 바로 그 점이 우주의 알이었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상황은 그 당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사람들은 보통 특이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실의 몫으로 떠넘긴다. 빅뱅의 대폭발 이후 팽창, 충돌, 초신성, 별의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 진화에 대해서 사실은 대폭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 생명, 지능생물인 인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진화에 대해 인간은 신의 영역인 우주의 끝 지점까지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존재의 기원을 찾으려는 본능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와 인류의 기원이 빅뱅부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빅뱅 전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은하입니다.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훨씬 더 흐리게 보이는 성운들이 많이 널려 있다. 더 흐리다는 것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한다. 코스모스의 광막한 어둠 속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은하들이 널려 흩어져 있는 것이다. 은하는 항성, 밀집성, 성간물질, 암흑물질 등이 중력에 의해 묶여져서 이루는 거대한 천체들의 무리입니다. 그 숫자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인 은하수 은하는 최소 2000억 개에서 최대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은하수 은하의 중심핵으로부터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가장자리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지구는 그 태양계에 속해 있죠.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코스모스에서 지구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네 번째는 별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때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성간 물질에 전해진다. 그러면 그 성간 운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 결과로 새로운 별의 탄생을 이루어질 중력 수축이 성간 운에 유발된다. 그러므로 별들에게도 인간처럼 부모가 있고 그들의 세계에도 세대가 있는 셈이다. 먼저 태어난 별의 죽음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가져오니까 하는 말이다.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에서 합성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의 자녀들입니다. 칼 세이건은 저서 여러 곳에서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들은 별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과 별의 기원, 생명의 진화와 별의 진화는 그 뿌리에서부터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별들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지구의 부모는 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화성입니다. 칼 세이건은 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들여다봤던 때와 장소에서는 화성 생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화성의 광대한 얼음 극관에 그와 같은 이끼류의 씨를 뿌린다.
시가 뿌리를 내려 번창하면서 극관을 어둡게 변색시킬 것이다. 그러면 태양광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장구한 세월 동안 갇혀있던 최고의 화성 대기가 밖으로 방출되는 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지구화라고 부른다. 외계 행성의 환경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은 지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얼음으로 뒤덮인 극관,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 맹렬한 흙먼지의 광풍, 계절에 따라 변하는 붉은 지표면의 패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화성은 지구의 과거일 수 있습니다. 화성이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지구와 같은 별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은 화성을 인위적으로 진화시켜 화성을 지구와 같은 환경 조건을 갖춘 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미래의 화성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낭만적으로 꿈꿀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코스모스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부 코스모스의 주요 개념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들은 저서의 일부에 해당되는 소개 수준입니다. 풍부한 내용과 우지한 호기심을 원하신다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